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디테일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한 국내 가전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제품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메세베를린 전시장에서는 9월 2일부터 닷새간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22가 열렸는데요. 이 박람회는 미국의 소비자 가전쇼,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와 함께 세계 3대 정보기술 가전 전시회로 꼽힙니다. 특히 IFA는 하반기에 개최되어 이듬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신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 진출이 어려워진 중국 업체들의 유럽 시장 공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제품들의 겉모습이 우리 제품을 거의 따라잡은 것 같아 보여도 사용 편의성이나 제품 마감에서는 여전히 중저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폴더블 폰 메이트 XS2를 공개했습니다. 메이트 XS2는 삼성의 Z 폴드와 달리 화면이 바깥으로 드러나 충격과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 기본적인 방수 기능도 안 돼 내구성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 제재로 5G 이동통신 프로세서 사용이 막혀 LTE를 지원하고 있고 구글 OS 대신 자체 OS를 탑재해 플레이 스토어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제품과 외관이 흡사한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TCL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듀얼워시는 LG의 워시타워를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워시타워가 드럼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친 제품이라면 듀얼워시는 드럼 세탁기 2대를 쌓아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하이얼의 의류관리기 역시 LG전자의 스타일러와 유사한데요. 이 제품은 LG전자가 특허를 보유한 기술인 무빙행어 기술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이얼의 자회사 캔디의 냉장고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스포크 냉장고문이 프리미엄 가전 업체들이 쓰는 신소재 페닉스로 만든 반면 캔디는 단순히 자석 시트지를 문에 부착하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전시 이틀 만에 시트지가 떠있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신 글로벌 생활가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도 있었는데요. LG전자의 전시장 외부에는 TCL의 대형 광고판이, 삼성전자의 단독 전시장 옆 건물에는 하이얼 광고가 크게 걸렸습니다. 사실 중국 기업들은 유럽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 기업 중 중국 기업의 참여 비중은 20%로 2019년 40%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자국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현지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하고 코로나19 확산 책임이 있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반중 정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빠져나간 자리는 한국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IFA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167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규모인 1만 72제곱미터의 단독 공간을 마련해 방문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4와 Z 폴드4는 유럽 초기 출하량이 전작 대비 2배가량 증가하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다른 가전업체선 볼 수 없는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소개했습니다. 앱을 통한 터치만으로 냉장고문의 색을 바꿀 수 있는 LG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무드업과 세계 최대 올레드 TV인 97형 올레드 에보 갤러리 에디션 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TV 업계에선 TCL과 하이센스 등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우리의 90% 수준까지 올라왔고 기술 격차도 불과 2-3년 내로 좁혀졌습니다. 일각에서는 10년 전 삼성과 LG를 보는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정강일 상무는 이제껏 4K, 8K 등 하드웨어적 진보를 만들어 왔다면 스마트 기능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대응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LG전자의 TV 고객 경험 담당 백선필 상무도 하드웨어보다는 고객 경험으로 차이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소프트웨어의 혁신과 창의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타임튜브였습니다.